안녕하세요, 일리입니다. 오늘은 소설 태백산맥의 준무대인 보성군 벌교읍에 왔습니다.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된 동기는 태백산맥 내용 중에 현부잣집과 김보무의 집이 풍수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시는 이미지는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 문학관입니다. 제가 태백산맥 문학관을 둘러보면서 느낀 것은 조정래 작가의 노력과 위대함을 엿볼 수 있었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좌익과 우익이 서로 편을 가르고 싸웠던 원인이 각자가 추구하는 정치적 사상 때문인 줄 알았는데 소설 태백산맥을 통해 지주와 소작인의 대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갈등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단어만 바뀌었을 뿐 현재 진행형이란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서 시작되었고 나아가 이것은 인간 사회의 근본적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 보시는 이미지는 문학관 옆에 있는 소설 속 현부잣집입니다. 소설 속 이야기를 각색하면 일제치하에서 거부가 된 현부자가 망하게 되자 세간에는 망한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풍문이 돌았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제각을 짓고 5년이 안 돼 망하다 보니 제각 기운에 눌려 현부자가 망했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제각을 지었기 때문에 망했을까요? 한 집안이 망한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해서 어떤 사람은 현부자의 사주팔자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풍수적 환경에서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제석산이 어머니 품처럼 잘 감싸고 있으며 특히 집 앞에는 작은 연못이 있어 배산임수에 형국을 갖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현부잣집은 누가 봐도 양택명당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흉지에 건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제석산에서 내려온 생기는 안채와 제각 사이를 사선으로 진행하여 주차장 부근에서 양택진열을 생성하였습니다. 풍수는 OX만 존재합니다. 흉의 크기만 다를 뿐 양택진열이 아닌 곳은 모두 흉지입니다. 따라서 현부자가 망한 원인은 흉지에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이지 제각 건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이미지가 소설 속 김보무의 집입니다. 높게 쌓은 석축을 보면 경사진 곳에 건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택진열에 적합하게 건축이 되었으며 양택명당의 교과서라 해도 무방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지만 풍수공부에는 이만한 곳이 없어 보입니다. 소설에서 양심적인 대지주로 묘사되는 김보무의 집을 보면 알차게 공간 활용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대지주가 살았던 집치고는 마당이 좁은데 그 이유가 한정된 진열의 면적에서 많은 건물을 세우기 위한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 집의 풍수적 백미는 안방문을 열고 나와 마루에 서 있으면 부용산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이 집의 안산에 해당합니다. 흡사 대문 위로 떠오른 태양처럼 힘이 있고 단아하기까지 합니다. 이 집 주인은 아침마다 저 산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옛날 이 자리를 찾고 건축한 분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집안 이곳 쪽을 둘러보던 중에 동행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흉지인 현부잣집은 관리가 잘 되는데 왜 양택명당인 김보무의 집은 폐가 상태로 방치되었느냐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또한 궁금하실 것 같아 말씀을 드리면 풍수는 땅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 위에 세워진 건축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택진열에는 고래등 같은 집이 건축되어 있고 흉지에는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이 건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집이 왜 양택명당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양택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처 위에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생기라고 하는 기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명당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여기서 물은 진흥수, 합수, 암수입니다. 이 집을 예로 들면 마루에 서서
양택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가 안산 방향으로 내려가다 전선주 부근에서 멈춘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내려가 진흥수, 합수, 암수 중 하나가 확인되면 김범우의 집이 양택 진열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열에는 이러한 수기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용을 타고 달려온 생기가 이러한 수기를 만나면 행진을 멈추고 기운을 응집하는 것 같습니다. 밀폐된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팽창하여 부풀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수기는 진열에만 존재하고 작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와 수기는 진열에 존재하기 때문에 흉지에 건축된 현부잣집 연못은 그저 그런 물일 뿐 진정한 수기가 아닙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김범우의 집에서 감지했던 물자리로 합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무성한 갈대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옛날 많은 물이 내려와 합수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목공사로 주변 환경이 변할지라도 물기운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관로가 묻혀 있지만 지도를 보시면 도로가 만들어지기 이전 벌교천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줄기라는 것과 합수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범우의 집이 양택명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명당의 증표입니다. 제가 김범우의 집이 풍수교과서라고 하는 이유는 집과 안산 중간에 일직선상에 있는 물자리를 쉽게 찾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풍수지리의 목적은 진열을 찾아 집을 짓고 살든지 아니면 조상을 명당에 모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열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풍수지리를 왜 풍수지리라고 했는지를 생각하면 진열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람과 물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